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실적 발표가 어제 이제 ASTS하고 로켓랩 두 기업이 좀 공교롭게 같은 날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중간 점검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투자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켓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시장 전망치 232밀리언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스페이스 시스템즈도 지금 189.5밀리언 수준으로 거의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사 기업으로만 인식했던 로켓랩이 진짜 우주 전반 산업 전체를 이제 이끌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었고, 또 발사 서비스 매출은 다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해보자면 매출은 늘었으나 신규 M&A 비용, 마이너릭이라든지 이리디움 같은 인수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이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좀 예상보다 커진 점이 또 장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았어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137% 급증한 역대 최대의 수주 잔고였어요. 최근 이제 미국 우주군 대형 계약이나 그리고 90회 이상의 발사 계약 확보라는 게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제 재사용 로켓 뉴트론이 예정대로 발사될까 하잖아요. 일정에 맞추어서 또 시험 발사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는 또 언급을 해줬어요. 다만 이제 연내 첫 비행에 대한 언급은 좀 다소 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수주잔고 2.36 빌리언 수준이 약 45%가 향후 12개월 내 이제 실제 매출로 전환될 거라는 부분을 또 언급해 줬어요. 이 수주잔고는 줄어들어도 또 그 부분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겠구나라는 좀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느낀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우리가 예상해왔던 수직 통합형 우주기업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발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성 제작이나 통신망 산업 쪽으로도 이제 아우르는 종합 우주기업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는 이제 꽤 견고한 방산 수주를 쌓아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우주군과 이제 연이은 수주 계약이나 발사 체결 같은 부분이 이제 로켓랩의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산 쪽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계약 수주가 한번 딱 체결되면 락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더 크게 또 레버리지 효과처럼 작용하는 강력하게 가동 중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느껴질 부분만 얘기해 보자면, 또 뉴트론 R&D가 투자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분간 좀 영업 손실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좀 적자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로켓랩을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아마 이 부분은 다 예상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로켓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펀더멘탈 숫자는 좋은데 이리디움이라든지 마이너릭 이제 인수 같은 최근에 큰 이제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 부담들이 이제 시장에 소화를 하는 시간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릭 인수나 최근 대형 M&A 같은 경우 R&D 투자로 인해서 단기 현금 흐름을 좀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간 870밀리언 수준으로 매출이 추가되지만 이제 클로징이 한 2027년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현될 미래가 조금 더 아직 남았다, 더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번엔 ASTS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볼게요. 사실 가장 ASTS의 하방을 열어주는 이 블루버드 7이 이번에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뉴글렌의 궤도 투입 실패, 그리고 위성 소멸, 그리고 125밀리언 수준의 손실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두 가지 리스크, 이제 전환사채 재발행이라든지 가이던스 달성 경로가 좀 위험이 정확히 현실화되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블루버드 7의 위성 손실, 발사 실패 리스크는 이제 우주기업 투자를 하면 거의 상수라는 점에서 넓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발사 케이던스 50일 내 6기, 그리고 백로그 1.30 빌리언 수준이 투자 근거 자체는 완전히 깨지진 않았는데, 이 45기 목표가 2027년 초로 밀리면서 이제 150밀리언에서 한 200밀리언의 가이던스 수준이 점점 좀 달성 수준이 점점 좀 밀리고 있는 4분기 집중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샀지만, 그래도 실현 미래 시점이 점점 밀리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이제 3분기 Q3가 ASTS의 좀 심판대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1분기 당시에 우리는 26년 추가 이 전환사채 없을 거야 라는 입장에서 갑자기 7월에 1.15빌리언 수준의 전환사채가 추가로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45기 목표도 CEO가 2027년 초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타임라인이 밀렸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는 거의 필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금 조달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분기에 굳이 안 할 거다라고 말을 안 했다면 실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ASTS, 이 아벨라니. 그런데 이제 ASTS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보는 미래 자체가 이런 디테일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뭐 베타 서비스 개시 날짜, 그리고 뭐 블록트 실측 속도 뭐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는 아마 대부분은 아마 27년 이후에 실제 상용화 되는 상태를 계속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이번 로켓랩 그리고 ASTS 뭐 동일한 날 실적 발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주 산업의 장기 펀더멘탈과 수주는 경고에 이제 단기적인 타임라인 지연과 자금 조달 리스크는 우주 투자자라면 좀 견뎌야 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 비용인 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로켓랩의 장외 하락은 뭐 시장의 미온적 반응을 보면 어찌 당연한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장은 늘 이제 당장의 잉여 현금 흐름 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제 피터백이 그려나가는 판을 보면은 단순 발사체 기업을 넘어서 위성 제조, 뭐 통신, 방산 아우르는 우주 밸류체인으로 가고 싶은 게 명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ASTS 주주들이 이제 겪는 답답함과 아쉬움은 저도 솔직히 공감하고 있어요. 경영진의 뭐 말바꾸기, 뭐 전환사채 없다, CB 추가 발행 없다는 부분. 그런데 7월에 갑자기 하는 부분. 주주 친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감점 요인이에요. 그런데 우주 기업 투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거는 기술력 부재가 아니라 경영진의 신뢰 자산 훼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투자자들이 피터백을 좋아하잖아요. 장기 투자자를 한다면 27년 실제 상용화로 연결되는 블록2의 실측 속도와 그리고 상업용 베타 서비스 개시 시점만큼은 좀 타협 없이 3분기 내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깐깐하게 좀 트래킹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두 기업 다 이제 꿈을 파는 단계에서 실적과 실행력을 숫자로 입증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뉴트론의 시험 발사대 이송, 그리고 ASTS의 베타 서비스 개시 등 이제 개별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뭐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동점하던 우주 시장에서 이제 독자적인 파이, 뭐 로켓랩, 그다음에 ASTS 확실히 이제 그 부분을 쥐어뜯고 오고 있다는 부분이 근거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은 것 같아요. 로켓랩은 뭐 종합 시스템, 스페이스 시스템즈, 그리고 ASTS는 우주 다이렉트 셀 통신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지금 필요한 거는 더 확고한 원칙하고 시간인 것 같아요. 실현될 미래 시점이 다소 늘어난 만큼 이제 단기 변동성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기보다는 뭐 계획했던 현재 핵심 관전 포인트 같은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뭐 뉴트론 일정, 수주 전환율, 그리고 뭐 ASTS는 뭐 블록2 실측, 이런 부분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담담하게 체크하면서 완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여요, 아직. 그래서 사실 주가나 이런 디테일한 영역보다는 시장이 가면 그냥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생 집중하시고요. 저는 요즘 뭐 자전거에 좀 꽂혀가지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